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이 사실은 500년 전 한 임금의 놀라운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없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읽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한글의 창제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을 넘어 당시 조선사회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지배층의 강력한 반대에 맞서 싸워 이뤄낸 위대한 혁명과도 같았죠. 그 치열했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시 조선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궁궐의 서고에는 온갖 귀한 한문서책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대다수 백성들은 그를 몰라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어 올릴 수 없었고, 장터의 복잡한 표지판이나 법률문서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는 일이 허다했죠. 지식은 소수의 지배층이 독점한 특권이었고, 한자는 곧 권력이자 신분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대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중국의 한자를 쓰는 것을 당연하고도 유일한 길로 여겼습니다. 이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젊은 왕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렸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죠.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은 시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애민 정신이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세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그를 몰라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는 뜻을 함께할 지편전의 점고 유능한 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등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인재들이었죠. 이들은 세종의 비전을 이해하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비밀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 궁궐 깊은 곳에서 오가는 서찰과 은밀한 회의는 긴장감과 함께 미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 혁명적인 시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편전 내에서도, 그리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최만리 같은 보수적인 신료들은 오랑캐의 글자를 만들려는 불경한 시도라며 세종의 뜻을 거세게 비난했죠. 그들에게 한글 창제는 명나라를 섬기는 도리에도 어긋나고 유구한 중국 문명의 전통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는 왕과 그를 따르는 학자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보수 세력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소리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 소리를 담아낼 조형적인 글자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학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밤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겨진 종이 조각과 흩어진 붓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죠. 세종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색이 짙어졌지만 그의 굳건한 의지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와 비난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상소를 올려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학자들을 비난하며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은 격렬한 논쟁과 갈등으로 시끄러웠지만 세종은 굳건히 학자들을 보호하며 연구를 독려했습니다.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세종의 굳건한 믿음과 동료 학자들의 헌신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새 글자는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죠.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새 글자는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숱한 밤을 지새우고 고뇌한 끝에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446년 음력 9월, 드디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반포되었죠. 이 소식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글자를 몰라 답답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개되자 그 안에 담긴 글자의 원리와 사용법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려 함이라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이제 비로소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지배층은 새로운 글자를 언문이라 폄하하며 반대했지만 그들의 고집스러운 목소리는 점차 백성들의 희망찬 물결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우지 못해 평생을 답답하게 살았던 수많은 백성은 드디어 삶의 희망을 보게 된 거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밭을 갈던 농부들, 집안일을 하던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서툰 붓글씨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힘겹게 써내려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쓰인 안내문이 골목마다 붙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글자를 익히는 모습은 작은 파동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식에서 소외되었던 백성들에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힘을 주고자 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는 단순한 문자의 등장을 넘어 백성 모두에게 평등한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준 실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혁명이었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글자를 다듬고 병든 몸을 이끌고 대신들의 끈질긴 반대를 설득했던 세종대왕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지편전 학자들의 뜨거운 동지애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한글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글자를 통해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 백성들의 모습은 세종대왕의 간절한 염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왕과 용기 있는 사람들의 위대한 합작품이자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한글은 단순히 편리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500년 전 지배층의 특권에 맞서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선조들의 고뇌와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지식과 표현의 가치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무한한 가능성과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과 학자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비단 한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이 꿈꿨던 또 다른 혁신적인 미래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